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 뭐지?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흙에서 사람 발이 삐져나와 있는 거예요. 머리는 비닐 봉다리에 뒤집어 씌워져 있는 거예요.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 부패가 된 거예요. 너무 부패가 돼서 사망 원인을 못 찾겠다. 자, 사건은요 2012년으로 다시 갈게요. 2012년 9월 15일 아침 7시 성동경찰서 실종수사팀에 한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받습니다. 실종자는 34살 강수란 씨, 그리고 신고자는 같은 집에 살고 있는 62세 나모 씨하고 친모예요. 그 다음에 실종자의 남편인 40살의 장철수 씨예요. 신고 내용은 뭐냐면 강 씨가 실종된 강 씨가 전날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대요. 네. 근데 들어오지 않았다. 또 핸드폰이 2개가 있는데 2개 다 연락을 안 받는다. 네.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신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강수란 씨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성동구에 위치한 가나렌트카 회사 대표예요. 9월 14일 날 정상 출근을 했고 오후 4시에 남편이 전화했을 때만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대요. 그런데 강 씨가 운영하는 그 렌트카가 월 매출 2억이에요. 그렇게 잘 되는 곳에 젊은 여성이 34살 젊잖아요. 네. 이 젊은 여성이 실종된 게 단순 실종이 아니라 강력 사건의 피해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판단을 해서 실종 수사팀이 이제 수사를 해요. 그러면 이 실종자 강 씨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119 소방에다가 위치 추적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위치를. 그랬더니 종로구 숭인동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강남구 논현동, 신사동으로 떠요. 그런데 이 핸드폰이 이상한 게 피해자 핸드폰이 꺼졌다 켰다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꺼졌다 켜졌다를. 그래서 형사들도 켜졌을 때 전화를 해봤어요. 네. 안 받아요. 그러면 가족한테 전화했더니 가족들이 전화한 것도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경찰이 문자를 보내세요. 강수란 씨, 저희는 성동경찰서 실종수사팀이 누구누구입니다. 강수란 씨하고 전화통화 한번 해서 실종이 아닌 게 확인되면은 좋겠습니다. 전화 한번 하시죠. 이렇게 문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그쪽에서 답글이 온 거예요. 네. 문자로 잘 있다. 잠시 마음을 정리하고 내 집에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문자인 거예요. 이거를 다른 가족들이 보내도 같은 내용의 문자가 오고 지인이 보내도 같은 문자가 오는 거예요. 경찰은요 이 문자만 갖고는 저 실종을 접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왜? 전화로 직접 물어보고 진짜 강수란 씨가 맞는지 맞는 절차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은 실종이 아니죠. 그러면 네. 그러면 종결하죠. 근데 계속 전화는 안 받고 문자 하면 더 이상한 거예요. 네. 게다가 9월 14일 오후 4시 이후로는 전화 통화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핸드폰 2대가. 네. 그러면 핸드폰 2대에 전화 통화한 게 없고 문자만 한다면 이건 더 이상한 거죠. 네. 범죄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9월 14일 날 실종이 됐고 9월 15일 날 실종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8일에서 9일이 지난 9월 23일 오전 11시부터 9월 24일 오후 5시 반까지 사이에 그 실종자 강 씨의 카드 2개가 7곳의 매장에 260만 원의 카드가 결제된 거예요. 자, 실종이 됐고 이제 8, 9일 만에 실종자의 카드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보고를 한 거죠. 실종수사팀이. 그랬더니만 성동경찰서 주폭 전담팀, 다른 폭력 사건도 하고 그래요. 그 팀을 합동 수사하게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부터는 아니 그러면은 이걸 강력팀 전원이 다 달라드려야 될 거 아니냐. 네. 예를 들어 달라들어서 소문이 났을 때 데리고 있는 사람 강력팀 다 달라드네. 그러면 실종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조용히 하다가 확인이 됐을 때 강력히 달라든가 또 이게 감금인지 진짜 실종인지 살인인지
지금 현재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강력팀 전원을 다 동원할 수 없는 거예요. 기존의 강력팀도 수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한 개 팀만 합류해서 합동 수사하는 자체도 인원이 더 확보된 거예요. 다행인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카드 결제한 걸 봤어요. 카드 결제한 걸 보니까 네일샵, 여성복 매장, 그 다음에 스파, 마사지죠, 커피숍 주로 사용한 데가 여성 전용 매장 같은 데를 이용한 거예요. 네. 매장 안에 CCTV가 없어요. 7곳 다. 그러니까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7곳에 다에 CCTV가 없는 곳만 골라서 간 거예요. 더더군다나 손님들이 들락달락 많은데 내가 가서 뭘 구입을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데만 골라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매장 관계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시간대 이거 구입한 이 영수증 확인하니까 아 남자가 사갔어요. 남자라는 거 다. 몇 군데는 모른다고 하고 몇 군데는 남자다 분명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남자가 오는 경우는 남녀가 같이 오든가 아니면 여성 혼자 오는데 남자 혼자 와서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렇죠.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여성 관련된 물건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남자 혼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데 자 이 매장만 CCTV가 없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옆에 매장은 CCTV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들어오면서 찍힐 수도 있고 이쪽 나가면서 찍힐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옆에 매장 거만 확보해서 확인하면은 네네. 장소가 이쪽 다르고 이쪽 다 옹기종기 모여 있다면은 얘가 계속 찍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확인된 곳이 많아요. 인계동, 반포동, 그 다음에 논현동 여기에서 이제 매장에서 확인된 거에서 특정이 된 건데 거기에서 특정된 거에 동일한 인물을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CCTV를 총 30여 개를 받아갖고 자료 분석을 면밀히 한 거예요. 동일한 인상착의의 남자가 나와요. 검정색 모자를 쓰고 마른 체격에 20,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나와요. 그게 바로 인계동, 반포동의 커피숍 2곳하고 논현동의 여성복 매장하고 안경원 2곳에서 동일하게 찍힌 거예요. 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동일한 놈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놈이잖아요. 네. 그게 특정이 됐어요. 동일한 인상착의의 남자는 포착이 됐지만 얘네들에서 뭐예요? 강수란 씨 카드를 사용한 건 분명하지만 얘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는 아니잖아요. 네. 인상착의만 특정이 됐을 뿐이지 네. 이걸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확인된 이 영상을 가지고 결제한 7곳의 매장을 다시 돌아다녀요. 형사들이. 가서 혹시 이 영상에 이 사람이 여기 와서 뭐 특별한 거 뭐 한 거 있냐 추적할 만한 단서를 찾으려고 네. 다 물어봤는데 특별한 단서가 없어요. 그러다가 9월 24일 날 오후 4시 21분에 반포동에 있는 스파 매장 그 매장에서 그 마사지를 받는 데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사지 받는 동안에 말이 겁나게 많았대요. 말이 진짜 많아갖고 듣기도 싫었는데 게다가 또 얘가 승질 긁은 게 뭐냐면은 아 나는 자주 간다는 데가 애플 스파인데 그 애플 스파는 인테리어도 좋고 서비스도 여기보다 더 좋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 못할 리가 없죠. 자기 씨 매장 욕했는데 기억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애플 스파가 더 좋다니 뭐니 하면서 그랬다. 그러니까 형사들이 딱 듣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애플 스파에 이놈이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 스파에 가요. 가갖고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몰라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 모른대요. 그러면 회원 등록한 거 뭐 한번 봅시다. 회원 등록한 걸 협조 공문에 의해서 20, 30대 회원 등록한 걸 싸그리 받아와요. 그래서 가입자 확인하고 인적사항 특정해서 사진까지 다 뽑았어요. 가장 비슷한 놈을 3-4명을 뺐어요. 그 CCTV가 인상착의. 네. 그래서 거기서 전과 조회를 해본 거예요. 비슷한 놈 중에. 그런데 한 놈이 딱 나왔어요. 30살의 김진황이라고 전과가 강간미수, 강도, 절도, 전과가 전과 15범이에요. 선수지요 선수. 딱 이놈이 나온 거예요. 와 이놈 봐라. 김진황의 주소지를 가봤어요. 서초구 반포동 한 빌라인데 거기 관리자한테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이사를 갔대요. 몇 개월 전에 이사를 갔는데 전출 신고를 안 해서 등재만 되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 살고 있지를 않아요.
김진왕에 대한 통신 수사를 해봤어요. 그 인적 사항으로. 왜냐하면은 그 스파에 적혀 있는 회원 정보 있잖아요. 거기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는 가입자가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선불폰, 대포폰이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해지가 된 상태예요. 아, 그래서 그 김진왕에 대한 그 휴대폰을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휴대폰이 2대가 나와요. 그 2대가 나오는데 토넥스하고 그다음에 위치 추적을 분석해 봤어요. 위치 시간대 봤을 때 통화한 사실이 여기에요. 근데 또 다른 위치에서 또 통화한 위치가 또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위치하고 이 위치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도저히 안 나오는 거리. 그러니까 얘가 차량을 이용한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고정적인 패턴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대중이 없어요. 추적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새끼도 핸드폰 2대가 있는데 껐다 켰다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강씨 휴대폰 2개도 같이 동시에 껐다 켰다 반복되는 거예요. 희한하네. 그러면은 얘가 그 강씨의 휴대폰도 같이 갖고 있다는 네, 얘기죠. 네, 네. 최소한도 강수란 씨하고 같이 있거나 아니면 강수란 씨의 휴대폰하고 카드를 같이 혼자 가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 등록을 다시 면밀히 봤어요, 형사들이. 근데 얘가 회원 등록한 날짜에 여성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회원 등록을 하면은 언제 또 다시 가면 언제 왔다고 체크가 되잖아요. 네. 근데 동일한 날짜에 계속 같이 몇 번 등록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여성이 애인일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확인했는데 인제 20살인 김혜미로 나와요. 그래서 김혜미에 대해서 처음에는 전화로 부를까라고 했다가 형사들이 만약에 둘이 아주 죽고 못 사는 친한 관계라면 우리가 섣불리 전화했으면 지금 데리고 있는 실종자 강 씨에 대한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이 새끼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전과 15범이면 선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만반의 준비하고 다 날려버릴 수도 있기 네네. 때문에 아무 무턱대고 전화했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은밀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김혜미 씨, 김진왕이 아시죠? 아, 예,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접근을 했어요. 어떤 관계예요? 애인 관계는 맞아요. 근데 지금도 만나요? 아, 지금은 안 만나려고 지금 전화도 안 받아요. 왜요? 아, 그 김진왕이가 성격이 들쭉날쭉해갖고 성격 맞추기 힘들어갖고 정말 싫어갖고 전화를 지금 안 받는다 이거예요. 아, 그럼 완전히 헤어졌어요? 아, 그거 아닌데 계속 걔가 전화가 와요. 매달려요. 그러는 거예요. 매달리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김진왕이가. 아, 그래요? 그래서 김진왕에 대해서 그 소재와 동향을 물어봤어요. 지금 요즘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서 걔 요즘 무슨 돈이 어디서 나는지 돈을 막 쓰고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주소는 이사 갔던데요. 한번 걔 수원에서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확인이 된 거예요. 혹시라도 김진왕 우리한테 연락 온 거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 난 걔하고 얘기 안 한다니까. 전화 통화다. 전화 오더라도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예, 알겠어요. 입단속 하고 갔어요. 그래갖고 10월 14일 날 거의 한 달 지났죠. 실종된 지. 네. 10월 14일 날 저녁 8시 30분에 수원시 권성구에 있는 오피스텔 1층에서 잠복을 때립니다. 잠복을 하다가 김진왕이를 발견해 갖고 긴급 체포를 해요. 오, 잡았네요. 네, 긴급 체포를 합니다. 긴급 체포를 하자마자 김진왕이 거기 오피스텔이 그 심부름 센터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가. 네. 그 김혜미 씨가 그러는데 걔가 거기다 심부름 센터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건데 김진왕이를 잡자마자 김진왕 씨, 강수란 씨 지금 어디시죠? 그런 거예요. 네. 그랬더니 딱 씨 웃어요. 웃으면서 아니 그 여자가 나 고소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둘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강수란 씨가 어떻게 알고 있어? 그랬더니 아니 우리 심부름 세트 찾아온 고객이에요. 왜요? 뭐 잘못됐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죠. 옆에 있는 형사가 당신이 지금 강수란 씨 카드 썼잖아. 그러니까 아니
고객이 찾아와서 카드 쓰라고 해서 카드 쓴 건데 그게 뭔 잘못이에요? 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영장도 없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새끼 그 선수라 그 저 파닥거릴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로 파닥거릴 줄은 몰랐던 거죠. 야 이거 세다 이거. 이거 밝혀내기 힘들겠다. 그래도 긴급 체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인의 카드를 썼기 때문에 그건 이제 긴급 체포의 요건은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수갑 채워서 이제 데리고 와요. 참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예, 그래서 이제 강순환 씨가 있는지 그 새끼 그 오피스텔도 올라갔는데 강순환 씨도 없고 강순환 씨의 용품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이제 일단 경찰서로 데리고 온 거예요. 좀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예. 그래서 걔한테 김진왕이한테 얘기했죠. 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찾아왔대. 뭘 의뢰하러 찾아왔냐? 돈이 없어서 카드를 줬다는 거예요. 야 말 같은 소리를 해. 의뢰를 하려고 했으면 돈을 가지고 오지 카드를 주겠냐? 그리고 너를 뭘 믿고 카드를 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짓거리니까 계속 추궁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변명이 말이 안 되니까 지도.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남편인 장철수가 아내 뒷조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돈을 받고 수락을 했는데 남편한테도 받고 그다음에 아내인 수란 씨한테 가갖고 당신 남편이 당신 뒷조사한다고 시키더라. 불륜관계 확인해보라고 시켰다. 그러면서 300만 원을 달라고 그랬대요. 내가 좋게 얘기해 줄 테니까 300만 원을 달라. 그러니까 강순환 씨가 기분 나빠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카드로 쓰시고 그다음에 핸드폰도 맡기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떠나있다가 10월 중순에 나올 거고 머리 좀 복잡하니까 나는 떠날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주고 가드리는 거예요. 야, 요 새끼 소설 쓰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남편 장철수가 의뢰를 했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말고는 이 새끼 말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처음에 실종 신고를 할 때 소극적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으면 어떻게 됐냐고 뭐 다그치고 네네. 막 그래야 되는 부분이고 또 와서 또 궁금해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남편 주변에 탐문 수사를 했더니 둘 관계가 지금 1년 전부터 삐그덕거리고 이혼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월 매출 2억이라면 그 동관계에서 남편하고 어떤 게 있을까라고 의심은 했지만 드러난 게 없었는데 김진왕을 통해서 뒷조사라는 의뢰를 받은 건 맞잖아요. 네네. 김진왕이한테 어떤 의뢰를 받았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어떤 의뢰를 받았냐 그랬더니 의뢰를 강 씨가 실종자 강 씨가 외도하는 거 뒷조사를 요구를 했대요. 그래서 돈을 받고 수락을 했고 그다음에 강 씨한테 가서 그 남편이 지금 당신을 뒷조사를 하라고 했다. 근데 내가 남편한테 이 뒷조사 부분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할 테니까 300만 원만 줘라. 네네. 그랬더니 강순환 씨가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이 카드를 2개를 쓰고 그다음에 그 나중에 내가 10월 중순에 나타날 테니까 그때까지 그러면 알아서 해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뒷정리를 해달라고. 그리고 핸드폰 2개를 주면서 나중에 때 되면 이것도 사용하다가 버려주세요. 저 새끼가 처음에는 그랬다가 또 이렇게 말을 바꾸는 역시 선수는 선수지. 말을 할 때마다 임기응변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 새끼가. 쉽게 말해서 이 새끼는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에요. 정가 15범인데 카드 핸드폰 사용했다고 해서 이걸로 이게 간접 증거인데 이거하고 얘가 얘기하겠어요? 얘기 안 하죠. 딱 들으면은 김진왕이를 딱 조사를 받으면서 장철수를 부릴 연결고리가 생겼으니까 꺼리가 생겼잖아요. 조사받을 꺼리가. 그래서 장철수를 불러서 이거에 대해서 조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장철수를 참고인 조사를 불러요. 남편이요. 네. 그런데 김진왕이가 3시간 체포하고 3시간 조사한 이후에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편한테는 김진아이가 검거됐다는 얘기를 일단 안 했어요. 안 하고 데려가서 동양 이제 상태를 살펴봤어요. 오면은 어떻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는 행동이 그냥 뭐 아내를 찾으려는 어떤 뭐 간절함 이런 게 눈에 안 보이고 또 눈빛은 이 눈치를 살짝 보는 눈빛. 아, 저 새끼 봐라. 왜 우리를 눈치를 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철수 씨, 우리 나가서 담배 한 대 필까요? 그러면서 데리고 나가요. 담배를 딱 피고 들어와서 그 남편의 입장에서 왜 했는지를 서서히 물어봐요. 정철수 씨, 지금 김진왕이 체포됐어요. 당신이 신분협센터에다 의뢰한 거 다 사실대로 진술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래버리니까 장철수가 당황하는 거야. 눈빛이 흔들려. 다른 데로 얘기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장철수가 하는 말이 제가 사실은 김진왕이한테 아내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형사들 놀랬죠. 이 돈 때문에 마누라를 감금해놓고 재산을 어떤 먼저 돌리려고 그런 작업을 하려고 감금해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누라를 청부살인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놀라운 거죠. 야, 이거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부살인 거래는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어요. 처음에 착수금 3천만 원 주고 살해 이후에 3천만 원, 또 6천만 원을 주기로 했대요. 6천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김진왕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돈을 계속 뜯어낸 거예요. 그래서 건네준 게 1억 3,500만 원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그 돈은 어떻게 넘어갔냐? 그랬더니 사촌 명의 차명 계좌로 해서 돈을 입금하면은 그 돈을 찾아갔대요, 걔가. 근데 입금한 날짜에 진짜 입금한 게 확인이 되고요. 계좌를 확인해 보니까 그 찾아간 날짜도 맞아요. 얘 진술이 거의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휴대폰인데요. 혹시라도 이게 실종이 돼 갖고 당신하고 나하고 잡혀서 휴대폰 통신수 할 수도 있으니까 대포폰을 만들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포폰을 쓰고 폰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파 마사지에서 그 외국인 등록으로 해서 대포폰 만든 게 아마 그때 만들어서 사용할 때 쓰던 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버렸대. 자, 그런 상태에서 김진왕이를 불렀어요. 이 다 밝혀졌잖아요. 청부살인 했다는 거. 김진왕 씨, 장철수가 지금 저기 조사받고 있거든. 다 불었어. 당신한테 청부살인 시켰다며. 당신 죽였지? 어떻게 죽였어? 얘기해봐. 자기가 그런 사실 없대. 죽은 사체 어디 있어? 아유, 저 모른다니까요. 난 그런 일 절대 안 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게 차명 계좌를 했기 때문에 지가 돈 찾은 것도 밝혀내지 못했는데 3천만 원 준 거는 뭐냐면 강남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쓴 게 있어요. 장철수가 김진왕한테 돈 줄 때 그 기록을 갖다가 캐물은 거예요. 야, 근데 아니라고 김진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청부살인을 의뢰한 건 맞다. 장철수가 청부살인을 의뢰했는데 내가 그 다음에 또 강 씨한테 찾아가서 당신 남편이 당신을 청부살인을 하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얘기해준 대가로 카드도 받고 정리할 마음으로 내가 없어져야 된다. 응? 그러면서 장철수가 그랬대요. 내가 대개 남편한테 1억 9천까지 뜯어낼 수 있으니까 12월 중순까지만 숨어 있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카드하고 휴대폰을 갖고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았는데 장철수를 유치장에 넣었을 거 아니에요. 네. 청부살인 했다고. 네. 유치장에 넣었는데 유치장에서 그냥 쌩 지랄을 하는 거예요. 나 다시 받겠다고. 나는 청부살인 의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 조사 다시 받겠다. 이건 형사들이 나를 회유한 거다. 다시 받겠다. 막 이러는 남편 거예요. 장철수가 예. 다시 받겠다. 예. 유치장에서 생 지랄을 해갖고 지금 그랬는데 쫄아가지고 했는데 얘기한 걸 후회하나 보네. 그렇죠. 그래서 2회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선임한 거예요. 그래서 난 이랬대 청부살이라는 얘기를 자체를 안 했다. 지장 찍고 다 뭐 지가 했지. 우리가 강제로 지장 찍었어요.
뭐 재개발하는데 깡패 들어서 지장 찍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그렇게 진술을 해버린 거예요. 그 형사들은 돌아버리죠. 근데 첫 반에 우리가 남편 장철수한테 밀어붙여서 청부살인한 게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청부살인 나온 거 어떻게 했어요? 김진왕이도 청부살인 의뢰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부살인한 건 맞다는 맞는 거죠. 얘기예요. 네. 이걸 초장에 받아놨으니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계속 김진왕한테 물어봐요. 중국 어딨냐? 어떻게 줬냐? 네가 맞지 않냐? 강씨 어떻게 소재 어떻게 어디다 했는지 얘기해봐. 네, 그렇죠. 막 그러면서 물어보고 하니까 숨어 있으라고 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김진왕 하도 그러니까 이 새끼 하는 말이 그럼 형사님이 내가 어떻게 죽였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야, 이 새끼 아주 강하게 나오는 거죠. 형사들은 꼭지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 유치장에 집어넣고 약이 오는 형사들은요, 이 새끼 휴대폰 2개에 대해서 통화 기록 1,200개를 차근차근히 통화 자료를 면밀히 분석을 해요. 꼼꼼히 분석을 해요. 왜? 약이 올랐잖아요. 네. 저거 한번 죽여야지. 그렇다고 진짜 죽인 건 아니지만 막 수사를 해요. 그리고 반면에는 얘가 통화한 위치 추적을 확인해 봐요. 근데 통화 기록에 9월 14일 날 실종이 됐잖아요. 네. 근데 3일 후인 9월 17일 날 의심스러운 위치가 되는 거예요. 껐다 켰다를 하는데 껐다 켰다 하는 중간중간에 위치가 확인된 게 9월 17일 날 새벽 2시에 고양시로 떠요. 그리고 새벽 3시에 파주시로 뛰고 그리고 새벽 7시에 양주시에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 위치가 인적이 드문 산 주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유기 장소다. 첫째 유기 장소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새벽 1시에 전화 온 게 확인이 돼요. 새벽 1시 때. 새벽 1시에 전화가 3번이 왔는데 이 통화 내역서를 확인해 봤어요. 근데 개인 통화가 아니에요. 보니까 30 렌터카라는 렌트카 그 회사 전화번호인 거예요. 그럼 실종자 강 씨의 렌트카인가요? 아니요. 다른 렌트카요? 이게 그 누구 핸드폰을 했냐면은 이 핸드폰 통화 내역은 김진왕이 핸드폰 통화 내역에서 나온 거예요. 네. 아. 김진왕이 통화 내역에서 얘가 컸다 켰다 하면서 위치가. 네. 근데 김진왕이 통화 내역에 새벽 1시에 전화 통화한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개인 폰이 아니라 30 렌트카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형사들이 30 렌트카에 찾아갔어요. 네. 네. 그래서 실종자 강 씨나 아니면은 김진왕이 인적사항으로 혹시 렌트한 걸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김진왕이란 지 이름으로 오피러스를 차량을 렌트한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피러스 차량 GPS 좀 우리가 확인 좀 하자 그런 거예요. 그 GPS를 확인해 보니까 자, 주거지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강변북로로 가요. 그다음에 자유로로 가요. 자유로에서 파주 읍으로 빠져요. 그래서 파주 읍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양주 백석읍을 지나서 의정부 호원동 그래서 동부 간선도로 이렇게 돌아서 네. 동부 간선도로에서 다시 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루트가 확인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GPS가 20분 이상 정차한 곳을 뽑아봤어요. 20분 이상. 네. 근데 총 4곳이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러면 20분 이상 정차돼서 분명히 뭔 행위를 했겠... 유기 장소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래갖고 실종수사팀, 주폭전담팀, 강력팀 4개 팀, 가용이는 다 한 거예요. 이제 필수요원만 빼놓고 또 6개 팀이 현장에 간 거예요. 다 갔어요. 각 팀마다 차 한 대씩 가지고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장소가 공두시 20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이에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보면은 그 뒤편으로 그 원당역이 있거든요. 네. 그 뒤편에 등산로가 있어요. 아. 거기가 그 유기 장소로도 용이한 장소인데 그쪽에 GPS 세운 쪽으로 반경으로 다 수색을 했어요. 수색에는 안 나와. 네. 그래서 그 다음 장소로 갔어요. 그 다음 장소가 어디냐면은 새벽 3시 30분간 정차했던
파주시 파주 면풍리. 거기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알지만 거기 그 낮에도 인적이 드물어요. 그리고 거기 산이 많아요. 그리고 새로 뚫린 도로가 있어서 중간에 새로 빠져갖고 묻으면 못 찾아요. 근데 거기에 GPS 세운 반경으로 또 수사를 해요. 그리고 못 찾아요. 그래서 세 번째 장소로 가요. 세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은 새벽 3시 40분에 3시간을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가장 유력한 네, 장소인 거예요. 그렇죠. 3시간이라면. 그래서 여기를 가장 유력한 장소로 해서 막 찾았어요. 찾았는데 없어요.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네 번째 장소로 가면서 너무 기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수색을 너무 많이 했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번째 장소를 갔어요. 네 번째 장소는 아침 7시 20분이에요. 7시 20분 중이고 장소가 양주시 백서읍의 기산리 쪽인데 이 기산저수지가 있고 거기가 저 산 그 위로 넘어가면은 모텔촌도 많이 있고 그 밑에 그 저 놀이공원도 있고 그래요. 거기가 기산저수 그 기산리 그 근처인 거예요. GPS가. 그런데 거기다 딱 놓고 GPS 세웠던 장소 반경으로 20m를 이제 다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6분응선 정도 지나가는데 네.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 뭐지? 거기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흙에서 사람 발이 삐져나와 있는 거예요. 찾은 거예요. 그래서 흙을 파보니까 머리는 비닐 봉다리에 뒤집어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파보니까 나체예요. 그건 물론 우리가 다 파본 게 발이 나오고 하니까 과학수사팀을 불렀죠. 그러니까 과학수사팀이 다 전체적으로 지금 하면서 서서히 찾은 거예요. 그때 완전 나체, 부패가 돼갖고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 부패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서 옷이 발견됐는데 그 옷이 실종 당시에 입었던 강 씨의 옷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피해자 강 씨의 옷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 사체도 강 씨라는 게 확인이 되고. 그래서 과학수사팀에서는 이거를 운구를 해서 부검을 했어요. 부검을 했는데 부검이가 너무 부패가 돼서 사망 원인을 못 찾겠다. 그 정밀 조사를 해보겠다. 가갖고 일단 먼저 김진왕이를 받는 거예요. 김진왕이 너 진짜 어떻게 죽인지 나 알아맞혀봐? 왜 그러신 거예요? 난 안 주겠다니까. 그런 거. 청부사님 받았는데 렌트카 빌려갖고 돌아다니니까 우리가 다 알아. 너 GPS 세운 데가 어디인데 여기 중에 하나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그래? 새끼. 히든카지지. 사진을 쫙 그 새끼 앞에서 펼쳐요. 야 봐봐. 너무 새끼야. 봐보라고. 안매장 사진 다 보여준 거예요. 이거 이 새끼가 거기 안 주겠다며. 보라고 새끼야. 떳떳하면 봐야지. 안 주겠다며.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말을 못해. 네 GPS 뭘 며칠 날 새끼야. 여기 들렸던 데서 불과 20m에서 확인된 거야. 안 주겠어? 제가 죽인 거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해결된 거. 와, 그건 찌릿하죠. 그때는 거죠. 너무 새끼야. 사체가 발견되기 전에 네가 먼저 얘기를 해갖고 우리가 발견하면 그 너 재판받을 때 형량이 얼마나 주는 줄 알아? 근데 죽인 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물어보는데도 끝까지 부인을 해서 결국엔 형사들이 찾았어. 넌 새끼야 괘씸죄야 엄마. 너무 새끼야. 얘기해봐 이 새끼야. 그러면서 다 진술을 듣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이게 들으니까 빡빡 우겨대는 그 남편 네, 장씨. 장철수. 이 새끼도 이제 조사를 받으려면은 서로 받는다고 하는 거죠. 이 카드 쓰니까 뭐 제가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받아도 조사했던 사람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참 듣다가 깔 때, 야, 그러면서 사진 딱 보여줄 때 이제 반응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같이 욕해줘야 돼. 딱 놈의 새끼야 마누라 그래 청부살인에 시켜? 뭐 이래야 되거든. 근데 이제 장철수를 조사를 하는데 장철수 씨 아직도 일에 조사하면 청부살인한 거 없어요? 나는 그런 얘기한 적 없다.
김진왕이 다 불었는데 죽였다고? 에? 이거 봐봐요 이거. 당신 마음대로야. 이 양반 지금 장난하나 씨. 첫 1회 때 진술했을 때 마냥 반성을 했으면 당신은 얼마나 그나마 죄를 반성한다고 보여지지. 당신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건 줄 알아? 마누라 청부살인해놓고 안 했다고 빡빡 우겨대고 놈의 새끼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범행 사실 다 인정을 합니다. 사건 전모는 그래요. 2004년에 둘은 그 남부럽지 결혼을 해요. 결혼 생활도 잘했어요. 근데 4년 지난 다음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장철수가 결혼 후에 렌트카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렌트카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근데 2008년도에 이 렌트카 사업을 접으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내인 피해자 강 씨가 관심을 준 거예요. 이 렌트카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네.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해. 그리고 자기는 강남에다가 유흥업소 하나 하고 노래방 3개를 차렸어요. 장철수는. 그래서 운영이 됐는데 강 씨는 사업을 엄청 많이 남편이 하던 사업을 막 이렇게 세운 거예요. 영업 능력이 뛰어난 거야. 네. 그러다 얼굴도 뛰어난 미모라는 거예요. 얼굴도 이쁘대요. 거기다 언변도 좋고 경영 운영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더니 결국엔 월 매출 2억을 찍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장철수가 하는 그 유흥업소는 돈 벌이가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만나는 게 꺼려지는데 게다가 이게 너무 벌어지고 이게 이제 자기도 데리고 있었던 직원들한테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렌트카 사업하면서 이게 너무 잘 된다. 사모님이 이제 탁월하다 하면서 막 장난 아니다. 뭐 30대가 100대가 넘어가고 하니까 렌트카. 그러니까 자기는 돈은 못 벌고 하니까 위축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오면 싸우게 된 거고 잦은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1년 전부터 이제 이혼하자 얘기가 나왔대요. 결국에는 또 싸우면서 피해자 강 씨가 그럼 당신 이혼해. 이 렌트카는 내가 갖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양육권도 내가 할게. 그러니까 장철수는 피가 거꾸로 섰더래. 저 렌트카도 내가 했었는데 지금 뭐 경영할 때 이거 쫄딱 망한 거 받아다가 이렇게 세운 건데 뭐 능력이고 와이프가 있는 거 지는 무슨 사업 모든 사업 말아먹는 건데 예? 자격지심에 막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저거 재판을 해도 와이프는 렌터카 하고 번듯한 기업의 대표이고 자기는 유흥업소 하는데 애 양육권을 누구한테 손들어 주겠냐는 얘기예요. 재판도 지가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가득 찬 거예요. 막 미움이 가득 차고 이제 아내로 안 보이고 남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만 죽이면 모든 걸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아내만 죽이면 모든 걸 지킬 수 있다. 야. 저 여자를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 의기소침해지고 지 찌질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와이프가 그냥 잘 나가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살인하기는 못하고 이거를 이제 꾸준히 계획을 한번 세워봐요. 그러다가 2012년 5월 달에 자기 유흥업소에 있는 종업원을 통해서 김진왕이 심부름센터 한다는 김진왕이 소개를 받는 거예요. 네. 청부살인을 몇 개예요. 그래서 선수금 3천, 성공하면 3천을 더 줘서 6천.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1억 3,500만 원까지 뜯긴 거예요. 언제쯤 되냐 자꾸 물어본 거예요. 벌써 4개월 전에 해갖고 그냥 4개월 동안 계속 뜯긴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면은 김진왕이 그런 거예요. 장철수한테 사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유인 좀 해달라.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철수가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9월 14일 날 오후 4시에 와이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내 후배가 카세테를 하는데 계약하면은 당신이 렌트카는 다 수리를 저렴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 사장 한번 만나봐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얘는 그 매장에 와갖고 주변을 돌아봤어요. 그 렌트카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 매장 중에 CCTV가 안 보이는 사각지 거기에다가 차를 대기하게 한 거예요. 김진왕이한테 거기다 대라. 그럼 CCTV 안 보인다.
그런 거예요. 그거 모르고 남편 말만 믿고 그렇죠. 피해자 강 씨는 간 거예요. 차 대기하고 있는 김진왕이 차에 탄 거예요. 김진왕이 딱 몰고 그 카센터 사장 만나러 가는 줄 알고 가는데 가다가 3km 지나서 오피스텔 지하 3층까지 내려간 거예요. 지하 3층에 내려가서 뒷좌석으로 갑자기 넘어가서 양손으로 목을 조른 거예요. 이 새끼가 마르고 했다 하더라도 여성이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디지. 몇 번 계속 눌러갖고 결국엔 사망하게 한 거예요. 근데 6.2일자가 좀 달라요. 얘는 사망하고 14일 날 했대요. 네. 물론 14일 할 때 얘 차량을 확인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휴대폰 위치를 그때 당시에 인피니티 그 자기 승용차가 있었는데 거기에 실어서 그 유기 장소에 갔다니까 14일 날. 근데 그 저 GPS는 17일이잖아요. 근데 GPS는 17일인데 왜 갔냐 거기를. 그랬더니 이 새끼가 하는 말이 사체에 벌레 낄까봐 세제를 부었대요. 아, 나 이 새끼 끝까지 숨 쉬면 거짓말하는 거 막. 아니 당연히 사체 그 하면은 벌레가 끼지. 그 낄까봐 세제를 뿌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왜 갔는지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검에서 세제 그 성분이 나오긴 했어요. 예. 그래서 14일이냐 17일이나 이 새끼는 숙제를 우리한테 던져놓고 가네. 형사들한테. 아우 예 엠병할 새끼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사건 송치를 했는데요. 지 자격지심에 못난 그 남편의 잘못된 생각으로 그래도 같이 한때는 살부비며 살았고 밑에는 자식이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판결에 장철수는 남편은 25년 받았고요. 청부살인한 김진왕이는 30년 받았습니다. 무기가 아니에요. 무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항소심하고 상고심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은 확인 못했어요. 아무리 확인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1심. 예, 1심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분명히 검찰에서 항소를 했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정확한 확정 판결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1심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사자의 상태를 보니까 우측목 갑상선방이야. 이쪽으로 손톱 자국 3개가 있는 거예요. 비구폐색, 왜냐하면 호흡이 단절됐다는 얘기죠.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사인이 그거예요. 즉 살인의 피해자란 얘기죠. 이게 2015년 3월 26일 새벽 12시 10분에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모텔 업주가 119 신고를 합니다. 네. 자, 신고 내용은 투숙하고 있는 여성이 상태가 이상하다. 신고 출동받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투숙한 여성이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해서 112로 출동 요청을 했고 관할 지구대인 낙성 지구대에서 신고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면서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업주 진술이에요. 사망한 변사자하고 그다음에 남자하고 6시 40분에 들어왔대요. 네. 들어와서 안내를 하고 2층에 객실을 안내를 한 거예요. 8시 10분경 한 1시간 40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카운터로 전화가 왔대요. 남자가 내 여동생이 찾고 있다. 혹시 거기에 투숙한 거 있냐? 오, 투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이후에 딱 2시간 만에 변사자가 같이 들어간 남자가 나와요. 나와서 모텔로 빠져나가요. 빠져나간과 동시에 오빠라고 했던 남자가 그때 마침 또 들어오는 거예요. 몇 호라고 그랬죠? 209호인데요. 그랬더니 가서 두들겨요. 대답이 없고 막 이러니까 다시 나가요. 모텔에. 한 12시쯤에 그 오빠라는 애가 남자 2명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3명이 위에 올라가서 두들기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두들기니까. 그러니까 그 업주한테 좀 마스터 키로 좀 문 좀 열어달라.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열고 변사자를 본 거예요. 업주도 같이. 근데 변사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상태가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119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접수받은 119에서는 침대에서 딱딱한 바닥으로 옮겨라.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라는 놈이 계속 심폐소생술을 한 거예요. 20분 만에 119 구급대가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미 사망한 상태인 거예요. 네. 그래서 112에다가 출동 신고 요청을 하는데 그때 오빠라고 했던 놈하고 같이 일행 두 놈이 모텔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악경찰서 강력 1팀에서 현장에 나와요. 1팀에서 현장에 나와서 업주 얘기 듣고 그다음에 그 감식이 뭐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망하면. 그래서 이제 감식을 하는 동안에 그 오빠라는 놈이 와요. 28살 김명수라는 거예요. 네. 김명수인데 그러면 이 변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이가 어떻게 되고 변사자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나이가 이 21인가 정확히 몰라야 했더니 그건 정확히 모르는데 그럼 이름은 뭐냐 그랬더니 심정아라는 거예요. 이름이 심정아인데 이렇게 나이도 모르고 어떤 뭐 친오빠는 아닌 거죠. 근데 친오빠는 아니래. 그럼 어떻게 알게 된 거냐 그랬더니 2달 전에 인터넷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전화번호나 뭐 주소나 이런 거 아니야. 전혀 모른대요. 가족관계도 모르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텔을 찾아오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단의 메신저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일 그 서울대역 4번 출구에서 우리 7시에 만나자. 그래서 7시에 만난 거예요. 그게 만나려고 기다렸대. 지는 네. 기다렸는데 7시가 지나도 안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모텔을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그리고 자주 갔다는 모텔이 있어서 거기다 전화해서 이렇게 생긴 애 들어갔냐 그러니까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를 찾아가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걸 들은 강력 1팀 형사들은 느낌이 싸한 거예요. 왜? 첫 번째가 뭐냐면 7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7시에 만나면 안 와. 그러면 어디 먼저 뒤져? 주변에 그 카페나 이런 데를 봐야죠. 모텔을 먼저 뒤진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네. 그죠? 또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름과 나이를 몰라요. 예? 그럼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닥 친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7시가 넘었다면 안 오나 보다 하고 나 같으면 그냥 가요. 그 정도 사이라면. 그렇죠. 근데 그걸 악착같이 찾아다니고 자기 일행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그렇게 찾아다니고 문 두들기고 올라가서 심폐소생술까지 할 정도의 사이냐는 얘기예요. 네.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했어. 근데 사망이 됐어. 사망이 됐으면은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이만저만 이렇게 됐다. 수사에 도움을 주든가 이런 게 적극성이 없고 셋이서 사라졌다. 그것도 이상한 거죠. 네. 형사들이 볼 때에는. 그게 더- 제일 이상합니다. 예. 더더군다나 혼자 왔어. 일행하고 같이 갔다가 혼자 다시 돌아온 거야. 모텔에. 그거는 뭐냐면 다시 왔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이거는 이제 기록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사망을 했고 혹시 사망 사건에 자기가 살인자로 오인 받을까봐 일부러 찾아온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새끼 봐라 그거죠. 이게 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김명수한테 김명수 씨 우리 저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 한번 받읍시다 해서 이해하고 데리고 가요. 자 그러면은 감식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현장 위치는 서울대역 사거리에서 봉천역 방향으로 가다가 모텔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모텔은 총 6층이에요. 1층 문은 자동문이고 카운터 위에 CCTV가 달려 있고 네. 1층과 2층의 계단으로 가다가 계단에 창이 있는데 거기에 검정색 패딩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 패딩이 있는데 이게 직접적인 사건에 관계가 있는지 모르니까 사진 촬영만 해놓고 거기를 이제 현장 보존을 시켜요. 객실 현관을 딱 들어가니까 그 부추가 접혀서 세워져 있는 거예요. 네. 중문이 있어요. 중문에 지문 감식을 했는데 지문 감식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경우 거의 드물거든요. 근데 전에 투숙한 사람이나 청소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와요. 방을 보고 중문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으로 헤어 드라이기가 걸려 있어요. 네. 그리고 화장대 겸 책상이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화장품이 몇 개 있고 컴퓨터 모니터가 2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책상 위에 먹었던 오렌지 빈 캔이 위에 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화장품, 그 마우스 이런 데서 지문 감식을 합니다.
지문 감식하면서 켄에 대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이 켄은 그때 당시 오빠라고 했던 놈이 와서 심폐소생술을 소방관 올 때까지 하다 보니까 그걸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감정문에서 제외를 했어요. 침대를 볼게요. 침대에서는 어차피 변사를 밑에 방바닥에 옮겨놨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는데 이불이 구겨져 있어요. 이렇게 구겨져 있는데 전 가운데 쿠션이 있어요. 근데 쿠션을 들어보니까 희미하게 혈흔이 관찰이 돼요. 오. 그리고 바닥에 소변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학 선생님이 그 침대볼을 싹 걷어서 유전자 감식을 하기 위해서 다 회수를 합니다. 네. 자, 화장실을 가봤어요. 샤워기가 바닥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샤워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샤워기 손잡이 구멍에 지문이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샤워를 했다면 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기를 수건으로 깨끗이 닦았어요. 물기도 그러니까 없어요. 범행 후에 물기를 싹 닦아서 자기의 흔적을 지웠다고 보이는 거죠. 칫솔이나 면도기 같은 것은 거기에 없어요. 아예 없어요. 싹 가지고 갔다는 얘기죠. 자, 변사자의 상태를 봤어요. 변사자의 상태를 보니까 중문을 열었을 때 발이 먼저 보이고 머리가 저 안쪽에 보이게 있었는데 그거는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 밑에 내려놓은 상태죠. 근데 이제 상의는 빨간색 쇠퇴를 입었고 하의는 검정색 청바지를 입었어요. 차기 상태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팬티는 말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입은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범행 후에 일부러 범인이 뭐 옷 입혔던가 그런 의심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굴을 봤어요. 얼굴에 이제 까진 상처가 있고요. 그다음 입술은 멀쩡한데 입 안쪽에는 점상 출혈. 그다음에 왼쪽 귓볼은 그 데일밴드를 붙였고 오른쪽 귓볼에는 귀걸이를 했어요. 그리고 목에는 목걸이가 있는데 우측목 갑상선 방향 이쪽으로 손톱 자국 3개가 있는 거예요. 손톱 자국 3개가. 그래서 이제 또 입술 유두 지렉을 또 이제 채취를 했어요. 전액 반응 유무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은 성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는 변사자를 처음 봤을 때 얼굴을 딱 보니까 머리도 염색했고 화장도 했어요. 네. 얼핏 보기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검안을 하려고 탈의를 시켜보니까 아직 미성년자로 보여지는 거예요. 4월 3일 날 국가에서 이제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비구폐색, 뭐냐면 호흡이 단절됐다는 얘기죠.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사인이 그거예요. 즉 살인의 피해자라는 얘기죠.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게 말초 혈액 중에 크로로프롬 220mg가 이제 검출된 게 확인이 돼요. 네. 이게 뭐냐면 강력한 휘발성 화합물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독성에서 그 치수가 높기는 한데 질식사에 우선하는 사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쉽게 말해. 이게 말을 꼬여놓으니까 나 이런 거 진짜 싫은데 솔직한 얘기로 치수는 높은데 이걸로 인해서 사망의 원인의 직접 사인은 아니다. 네. 이거 이렇게 꼬여놓은 거예요. 사건 현장의 유류품에서는 피해자의 유류품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뭐 핸드폰, 지갑, 가방 이런 게 전혀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계단창에 있었던 검정색 점퍼도 피해자 건데 주머니, 호주머니 다 뒤져봐도 그 소지품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모텔에서 제공한 그 칫솔이나 이런 것도 벌써 범인이 싹 싸가지고 가갖고 피해자를 추정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얘를 추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텔 업주한테 그래요. 사장님, 결제는 어떻게 했어요? 카드 결제면 좋잖아요. 수사를 하는데. 근데 현금 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현금이요? 그 현금 얼마 전에 5만 원까지 하나 받았다고. 그러면은 그 현금 지금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다 카드를 하지 누가 현금 내냐고. 현금 있다고. 그래서 그 현금은 지문 감식을 해봤어요. 지문이 안 나와요. 거기서도. 희한하네. 예. 지문 감식까지 다 하고 했어요. 이제는 관계자예요. 김명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문점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너 말 같은 소리를 해. 막바로 그 모텔로 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여자가 모텔을 간다는 거 어떻게 보장하고 네가 왜 갔어? 일반 상식적으로 커피숍이나 카페 이런 데를 뒤져봐야지 모텔로 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뭐 2달 전에 인터넷에서 만난 그 여자가 네. 어떤 사이길래 남자 네
친구들까지 같이 대동해서 와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네. 너 이 CCTV에 나오는 얘네들 누구야? 그랬더니만 26살 이준아 이씨라고 할게요 앞으로. 그리고 27살 김재영 김씨라고 할게요. 일씨와 김씨하고 같이 왔었거든요. 그러면 니네들이 그렇게 걱정돼서 왔으면 우리 경찰들이 올 때까지 남아 있어가고 사용 설명해줘야지. 니네 왜 도망갔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냐? 우리 짐작을 했죠 이 새끼들이. 그랬더니 결국엔 실토를 하는 게 피해자를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걸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매매 알선은 니네들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그 모텔존 한 군데를 장기 투숙을 잡아서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성하고 같이 있으면서 1시간 단위로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하고 1시간을 더 연장을 하게 되면 얘네들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1시간 40분 만에 거기를 찾아간 거야. 예. 얘가 봤을 때는 혼자 찾아갔을 때 상간남이 있을 때 싸울 수도 있으니까 네. 자기 친구들 데리고 온 거예요. 같이 일하는 놈들을. 이름은 심정아라고 했고 나이는 20에서 21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형사들이 봤을 때 미성숙한 미성년자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는 실종 아동 찾기 확인을 해보니까 16살 심정아로 나오는 거예요. 기껏 16살이에요. 예. 가출인 신고했던 어머니하고 DNA를 분석하니까 모녀 관계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뭐냐? 미성년자. 전 몰랐어요. 미성년자인지 모르든 알든 네가 성매매한 그 자체 미성년자라는 걸 충분히 네가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그런데도 너 모르고 시켰어요. 그건 짤 없어요. 얘네들 무조건 구속시켜야 돼요. 그 한 놈은 도망갔어요. 오라고 했는데. 3명 중에 1명이. 예. 이 씨는 들어왔는데 김 씨는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씨하고 김명수는만 이제 조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돼요. CCTV 수사를 했어요. 왜? 이 새끼 동선을 따라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같이 모텔에 투숙한 남자를 그렇죠. 찾아야 되니까요. 예. 모텔 건너편에 있는 오피스텔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보니까 그 서울대역 4번 출구에서 6시 40분에 피해자하고 그 새끼가 걸어오네요. 네. 범인하고 걸어와서 그 모텔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돼요. 어디예요? 역 추적하면은 서울대역 4번 출구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대역 4번 출구에 그 안에 CCTV를 확인해 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걔가 6시 30분에 게이트로 나오는데 카드를 넣고 게이트를 나오는 게 아니라 비상 게이트로 지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교통카드 안 썼다는 얘기죠. 그 안쪽에 또 CCTV를 보니까 신도림 방향에서 온 거는 확인이 돼요. 이게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카드도 안 되고 그리고 반대로도 가봤어요. 얘가 범행 후에 범인이 간 데가 또 서울대역 4번 출구 쪽이에요. 네. 그래서 은색 택시를 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택시 회사 개인 택시 모조리에서 이 시간대에 간 GPS를 다 확인했는데 택시가 특정이 안 됐어요. 그 교통카드 안 돼, GPS도 안 돼. 그런 상황인 거예요. 확인하는 거는 피해자 심정아가 어떻게 남자를 만나서 했냐. 네.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김명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그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접속한 애들을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그 어플이 인적사항을 필히 입력하고 하는 게 어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구잡이로 막 들어와서 하고 또 아이디를 다른 아이디로 바꾸면요.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디의 기록이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이건 찾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래도 피해자의 아이디가 삭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피해자 아이디로 접속한 사람만 찾으면 되겠다 네네네. 생각해서 어플 제작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갖고 영장을 집행했어요. 총 12명이 나오는 거예요. 12명 중에 한 명은 휴대폰이 왜 그 공기계 있잖아요. 공기계에 그다음에 와이파이가 있는 데서 접속이 있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되고 11명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나마 추려야 되잖아요. 이 11명 중에서도. 그러면 접속한 시간에서 이 범행 장소까지 올 수 있는 가능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우선 추렸어요. 가능한 지역 관악구에 사는 37살 김정만 씨 그리고
송파구에 거주하는 29살 정준호 씨, 김 씨하고 정 씨라고 할게요. 지금부터 이 두 사람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거지 CCTV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동일한 인상착의인지를 확인이 우선이라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이 정 씨는 주거지에 들어오는 CCTV를 보니까 모텔에 나갈 때 그 인상착의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사 대상에 제외를 했어요. 근데 이 김 씨는 외모도 비슷하고 범행 당시에 그 움직임, 동선이 혐의점이 상당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김정만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다른 팀은 11명이니까 나머지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11명에 대해서 수사를 해요. 그러다가 강력팀은 한 가지 이 새끼 볼 수도 있겠는데라고 판단한 게 뭐냐면 모텔에서 8시 40분에 정확히 범인이 나갈 때 맞춰서 그 오빠라는 놈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상을 보니까 얘는 나가고 오빠는 김명순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딱 마주쳤단 말이에요. 근데 마주쳤을 때 김명수가 한 번 이렇게 돌아보고 얼굴을 계속 쳐다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김명수한테 야, 너 나가는 걔 얼굴 기억해? 아니 보긴 봤죠. 정확하지는 않은데 보면 그놈이다 할 정도는 좀 기억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너 이거 11개 사진 중에 누가 제일 비슷한지 한번 찍어봐 그런 거예요. 형사들이 먼저 찝었던 김정만이라는 애 네. 걔를 찍고 그 다음에 39살 이수연이라는 애를 찍어요. 네. 얘도 닮았다. 근데 얘는 시흥시에 살거든요. 그래서 2명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은 김정만에 대해서 통신 수사하고 주변 탐문 수사를 하게 하고 한 팀은 이수연의 그 주거지 아파트를 가서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랬어요. 그때 이수연의 아파트에 대해서 10시 30분에 들어오는 이수연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딱 타는 이수연이 범행하고 들어온 날이에요. 그 날이 동일인이에요. 이수연인 거예요. 그래서 이수연을 확보한 거예요. 8시 40분에 나가서 그 새끼는 집에 온 게 10시 30분에 들어왔을 때 들어올 때 모습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예, 동일인분이라고 확인한 거예요. 이수연이다. 그래서 이수연을 특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습니다. 얘를 잡으러 가는데 경찰인데 문 열으세요 했을 때 문을 안 열고 베란다로 당황해서 베란다 뛰어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열어야 될지를. 내가 들은 우리 저 후배인데 후배가 지금 광주대 팀장하는 애가 옛날에 그 마약 수사 전담팀에 있었어요. 뽕쟁이를 잡으러 모텔을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 새끼가 그 바깥에 시래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니네도 오면은 나 여기서 떨어 죽겠다고. 그리고 야야야야 알았으니까 내려와 나가라고 나가 문 잠그라고. 그래 알았어 문 잠글게 밑에 내려가서 내 얼굴 보게 하라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거기가 계단형이 아니라 복도형 아파트예요. 네. 그 화재를 났을 때 경량 벽면이란 말이에요. 옆에가 옆집과 옆집 사이에 베란다 하나가. 왜냐하면 이쪽에 불이 나면 이걸 통해서 대피하라고 일부러 경량하게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장정 2명이서 밀고 들어가면 깨져요. No. 없어져요.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옆집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모르니까 현관에 형사 2명이 대기하고 있고요. 빵 열고 들어갔어요. 뚫고 들어갔어요. 이 새끼가 안방에서 누워서 리모컨 들고 TV 보다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체포영장에서 체포를 합니다. 거기서 이수연이 살인 부분에서 물어봤어요. 야 심장을 왜 죽였어? 너 같이 투숙한 여자 왜 죽였어?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나 나올 때 핸드폰 바라보고 있었는데 자기는 죽인 거 없다는 거예요. 완전 이제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 새끼 집을 압수를 해봤어요. 압수를 해봤더니 그 당시 입었던 옷, 가방 확인을 했고요. 여자를 구속해서 쾌락을 즐기는 그런 용품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 집에서 클로로프롬이 나온 거래요. 아. 예. 피해자의 혈액에서 220ml의 클로로프롬이 나왔다고 했어요. 네네. 근데 이 새끼 방에서 클로로프롬이 나온 거예요. 큰 병은 반 정도 남아 있고 작은 병은 비어 있어요. 바카스 병이 또 나눠서 3병을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압수를 했는데 이게 그 범행에 사용한 거구나라고 판단이 한 거죠. 네. 왜? 또 이제 또 범행하려고 병 하나 갖고 가면 되니까. 아
큰 병의 거를 예, 나눠 놓은 바카스 거예요. 병으로 나눠 놓은 거. 그렇죠. 그래서 이순현한테 조사를 합니다. 자기가 2시간을 끊어서 23만 원을 주고 조건 만남으로 성관계한 건 인정을 해요. 그러나 자기는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나왔다라고 주장을 해요. 다시 2차 신문 조사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 자신이 나올 때 피해자는 침대에 앉아서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는 걸 보고 나왔다. 그래서 3차 신문에서는 너 그러면 클로로프롬을 왜 갖고 있었어? 라고 물어봐요. 자기가 잠이 안 온대요. 자기가 잠이 안 와갖고 잠을 푹 자려고 그거를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또 자신이 손도끼가 있었거든요. 가방에. 너 손도끼는 왜 갖고 있었어? 그랬더니만 이거는 조건 만남할 때 안 맞아서 그 여성하고 싸우면 그 뒤보는 남자들이 방으로 들어오면 호신용으로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야, 요 새끼 봐라. 그럼 로프는 끈도 있었거든요. 로프도 있었어요. 예. 구속 플레이하는 원하는 여성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관계할 때 그걸 이용하려고 갖고 있었다. 그런 거 할 때 사용하려고 갖고 다녔다 이거예요. 아니 뭐 완전 이 새끼는 뭐 말 들어보면은 야 이게 정상적인 새끼는 아닌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3회까지 받았는데 피해자를 죽이진 않았다. 조건 만남으로 만난 건 맞지만 난 분명히 살아있는 거 보고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돌려봐도 김명수는 주인하고 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걔네 일행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매매 알선하면 여성 한 명도 아쉬운 판인데 그 새끼들은 그렇죠. 예, 그지 분명히 이 새끼는 맞는데 자 클로로프롬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성분이냐. 네. 그래서 이제 거기 형사들이 이제 검색하고 관계자들 물어보고 확인을 해봤어요. 클로로프롬이라는 게 19세기하고 20세기 의료용으로 사용했대요. 흡입 마취제로 마취할 때 흡입 마취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건 수면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끼 잠을 푹 자려고 그걸 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거기가 부작용이 심화되는 거예요. 이 부작용이 왜 심하냐면은 과다 복용하거나 주사, 장기 복용했을 때는 간, 폐, 신장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위험한 물건. 예. 그래서 의료용에서 사용을 중지시켰다는 거예요. 예. 피해자 부검 결과에서도 클로로프롬이 220mg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과다란 말이에요.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바카스 3병이 갖고 있고 이거 과다 복용한 걸로 봐서는 이걸 범행에 이용한 건데 이거를 가지고 지는 수면제를 하려고 자기가 샀다는 게 말이 일차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요 새끼 근데 끝까지 부인을 하니까 형사들 답답한 거예요. 야, 이런 게 정확히 말하면 어떤 피해자들은 클로로프롬인지 모르잖아요. 이것도 우리도 몰랐는데 국가수에서 이런 화학 물질이라고 얘기해 주니까 클로로프롬이라는 걸 아는 건데 네. 그러면 코나 입이나 이걸 이용해서 한 범죄가 있는지 검색을 해보자. 그래서 경찰 내부방에 올려요. 메신저로 올리고 이런 게 있다. 혹시 그 동일한 걸로 피해 입은 접수 받은 데가 있냐라도 물어보고 검색도 하는데 경찰 내부방에 확인을 했어요. 하나가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피해자인데 22살의 김씨라고 할게요. 22살 김씨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 범죄 사실을 보니까 3월 11일 날 채팅 앱으로 통해서 조건 만남을 했대요. 그래서 교대 인근에서 만나서 모텔을 들어가고 성관계를 한 다음에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화학물질 액체를 해서 자기한테가 코를 입과 코를 들이막았다는 거예요. 들이막고 막 여자가 반항을 하니까 계속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안 되니까 양손으로 목을 졸랐대요. 그래서 김 씨가 기절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기절하고 일어나니까 내 휴대폰 2개하고 현금 들어있는 지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 야 이거 비슷하다. 네. 화학물질이고 코에다 들이대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서초경찰서 담당자들한테 그 범행 장소 모텔에 찍힌 CCTV 좀 우리한테 보내달라. 확인을 해보니까 이수연인 거예요. 그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특이하잖아요. 네. 화합물로 코를 해서 기절시키고 여성의 돈을 다 가져갔다. 네. 이게 얼마나 얘기거리가 좋아요. 네. 이게 방송에 나와버린 거야. 그 현재 잡아서 지금 어느 경찰서에서 지금 수사 중에 있다라고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그 방송을 보고 비슷한. 32살 박 씨가 자기도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강력반에 전화가 왔어요. 아, 어떻게 입었냐? 그러니까 박 씨도 조그만남으로 자기도 모텔에 들어갔는데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마취제 비슷한 걸 자기 얼굴에 막 비벼댔대요. 그게 안 되니까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수법이 똑같은 거예요. 예. 그 사진 보여줬죠. 이수연의 사진을.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그런 거예요. 범인 벌써 2개가 나온 거예요. 네. 예. 왜 신고를 그럼 이게 안 했냐? 그러니까 이게 성매매다 보니까 신고를 못 했대요. 그걸 처벌받을까 봐. 피해받은 피해 네. 여성들이. 예. 성매매 신고를 못 했다는 거예요. 다 여기에서 이제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3월 31일 날 국과수에서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모텔 현장 바닥에서 음모가 하나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죽은 심정학 손톱 사이에 DNA가 이수연이 DNA하고 일치한다고 나온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목을 졸랐을 때 팔 반항하려고 팔을 잡고 얼굴을 잡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긁혀오는 전이가 된 그런 그 DNA가 검출이 된 거죠. 추가 범죄가 김 씨하고 박 씨도 나왔어요. 네. 그죠? 그 다음에 국가수 감정에 있어서 손톱 사이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자, 이걸 토대로 이제 이수연을 상대로 조사를 해야 돼요. 또 여자가 더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3월 달에만 따다닥 일어났기 때문에 간격이 그렇게 넓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자가 더 있을 것 같아서 또 다른 데도 계속 알아보고 수사를 했는데 그 여자에는 더 이상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만 일단 얘를 조지자, 수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확인을 했는데 우선 물어봤어요. 야, 너 클로로폼은 어떻게 구입을 했어? 그랬더니만 자기가 잠이 안 와서 2014년 10월에 인터넷으로 클로로폼을 구입을 했대요. 그래서 다 쓰고 2015년 그 해죠. 네. 2015년 3월에 1000ml 다시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 얘 메모장을 봤어요. 핸드폰 메모장을 보니까 작업 일지 해갖고 3월 1일부터 26일까지 조건만 총 8회가 있고 그 중에 3회는 클로로폼 이용해서 범행한 게 다 적어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거 혹시 길에서 지나가다가 만나면 나한테 시비 걸면 그 기록 보고 니네도 돈 받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려고 메모지에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여죄도 나왔죠. 그걸로 이제 조지는 거예요. 네네. 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니까 하는 소리가 그로 인해서 사망한 건 맞다. 그 범행 사실 2개는 다 인정을 하고요. 네. 다 살아 있으니까. 그렇지만 자기는 죽이려고 안 했다. 핸드폰하고 지갑하고 그 현금 뺏어가려고 그런 거지. 난 죽이려는 생각이 없었다. 봐라, 앞에도 안 죽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도 행동으로 인해서 그 피해자가 사망한 건 내가 인정하지만 내가 죽이려는 의도로 목을 조른 건 아니다. 네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걔는 그 행동으로 인해 사망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2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2건에 대해서는요, 강도예요. 사람을 실신을 시키고 그 금품을 가져갔기 네. 때문에 그 강도로 봐야 돼요. 강도, 그다음에 성매매, 쥐도 처벌받죠. 성매매는 상간자도 다 처벌받으니까. 5, 6차 조사까지도 받았어요. 6번까지 조사를 받으면서 김 씨와 박 씨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을 하고 심정의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을 해요. 예, 나는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클로로폼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는 왜 이걸 사용하냐? 네. 지금 2번 다 피해자들도 이걸로 인해서 바로 쓰러지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이걸 사용하냐? 그리고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 조건만으로 만나는데 만족을 못했대요. 그래서 환불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네. 환불을 요청하니까 뒤에 오빠들이 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다툰 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만족 못하면 내가 클로로폼 이거 해서 실신시키고 준 돈 다시 뺏어서 있는 돈 다 가지고 가자. 그 생각으로 했다니. 그래서 가방에 도끼도 갖고 다니니까 오빠들이 있으면 그렇게 할까 봐 호신형을 갖고 다녔다는 건데 그건 미친놈이죠.
조건 만남을 하고 여자한테도 돈을 뺏어서 가져갔다는 거는 그건 그런 목적으로 한 거예요. 얘는 돈 안 주고 지 욕심만 챙기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서 이제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클로로프롬을 네가 검색을 했다면 거의 효능도 알았을 거 아니야. 얘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 효능이 있으면 그 옆에는 위험성이나 부작용도 너 봤을 거 아니야. 봤다 이거예요. 뭐라 그러죠? 마취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마취가 된 이 상태에서 경부 압박을 했을 경우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행에 착수해서 죽었다면은 결과적으로 너는 그거를 알면서도 고의성을 가지고 한 거 아니냐. 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얘를 살인의 고의성을 보고 살인죄에서 송치를 합니다. 네. 그리고 김명수하고 이 씨, 지발로 들어온 이 씨하고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 성매매 알선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영장 발부돼서 구속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송치를 했고요. 그다음 나머지 도망간 그 김 씨도 통신소에서 잡아서 구속 송치했어요. 네. 판결은 그래요. 검찰에서는 무기징역 구형했어요. 네. 근데 1심에서는 징역 30년 나왔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다시 항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해서 징역 40년 때렸어요. 80살 돼야 나와요. 와. 속이 시원합니다. 예. 밀필적 고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사망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이걸 범행이 실행에 착수했으면 네가 그 살인의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 이는 인정된다 해갖고 징역 40년 때린 거예요. 끝까지 검찰도 항소를 해서 그 형을 40년까지 더 받게 10년 더 받게 해갖고 잘된 사례고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이상 마칠까 합니다.